힘내라는 말이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오히려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때도 있죠.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까지 지쳤을까?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의외의 곳에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희망을 말하지도 않고 노력을 강요하지도 않은 200년 전 한 철학자의 문장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에게 몰려들고 있는지 그의 인생과 문장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모든 삶은 고통이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문장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이 문장은 내가 약해서 힘든 게 아니다 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삶 그 자체에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유하고 교양 있는 집안, 성공한 인생의 출발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늘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우울증을 앓았고 어머니는 사교와 명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이었죠. 이때 쇼펜하우어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예외일 뿐이라는 것을요. 쇼펜하우어의 어머니 요한나는 당대 유명한 작가이자 문학 살롱의 주인이었습니다. 괴테와 교류했고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우울과 비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너는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결국 두 사람은 평생 화해하지 못합니다. 이 경험은 쇼펜하우어의 인간관을 결정짓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더 깊어진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당대 최고의 철학 스타였던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었지만 학생들은 모두 헤겔에게 갔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고독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정신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중심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원하고 갈망하고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는 절대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원하는 동안 우리는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우리는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비유,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려 서로 다가가지만 가시에 찔립니다. 멀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찌르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스스로 찾아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지 말 것. 그러나 완전히 멀어지지도 말 것. 쇼펜하우어는 행복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줄이는 삶을 선택하라. 욕망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혼자의 시간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관계는 더 계산적이 되었으며 미래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강요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 위로 대신 정직한 절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를 달래주지는 않지만 우리를 속이지도 않습니다. 잠들기 전 사람은 하루를 다시 떠올립니다. 말하지 못했던 말, 참아냈던 표정, 괜히 마음에 남은 장면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견뎌야 했던 마음이라고. 그는 인간의 정신을 늘 긴장된 줄 위에 올라선 존재로 보았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불안이 밀려오고 조금만 기대하면 실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잘 산다는 말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는 행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줄이는 데 있다.
쇼펜하우어에게 평온이란 무언가를 더 얻은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한 삶을 권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삶, 비교하지 않는 삶,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된다. 밤이 되면 생각은 더 많아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치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을 흔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나간 고통을 다시 반복해서 겪는 것은 기억의 잔인한 장난일 뿐이다. 이미 끝난 일이라면 그것이 다시 당신을 괴롭힐 권리는 없습니다. 그는 완벽해지려는 마음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고독이고 고독은 선택한 평온입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고요함은 당신을 벌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견뎌낸 당신을 쉬게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덜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충분히 애썼습니다. 더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오늘의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아프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힘내라는 말이 더 이상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오히려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때도 있죠.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까지 지쳤을까?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의외의 곳에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희망을 말하지도 않고 노력을 강요하지도 않은 200년 전 한 철학자의 문장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에게 몰려들고 있는지 그의 인생과 문장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모든 삶은 고통이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문장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이 문장은 내가 약해서 힘든 게 아니다 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삶 그 자체에 있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유하고 교양 있는 집안, 성공한 인생의 출발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늘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우울증을 앓았고 어머니는 사교와 명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이었죠. 이때 쇼펜하우어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예외일 뿐이라는 것을요. 쇼펜하우어의 어머니 요한나는 당대 유명한 작가이자 문학 살롱의 주인이었습니다. 괴테와 교류했고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우울과 비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너는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결국 두 사람은 평생 화해하지 못합니다. 이 경험은 쇼펜하우어의 인간관을 결정짓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더 깊어진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당대 최고의 철학 스타였던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었지만 학생들은 모두 헤겔에게 갔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고독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정신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중심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원하고 갈망하고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는 절대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원하는 동안 우리는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우리는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비유,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려 서로 다가가지만 가시에 찔립니다. 멀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찌르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스스로 찾아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지 말 것. 그러나 완전히 멀어지지도 말 것. 쇼펜하우어는 행복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줄이는 삶을 선택하라. 욕망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혼자의 시간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관계는 더 계산적이 되었으며 미래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강요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 위로 대신 정직한 절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를 달래주지는 않지만 우리를 속이지도 않습니다. 잠들기 전 사람은 하루를 다시 떠올립니다. 말하지 못했던 말, 참아냈던 표정, 괜히 마음에 남은 장면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견뎌야 했던 마음이라고. 그는 인간의 정신을 늘 긴장된 줄 위에 올라선 존재로 보았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불안이 밀려오고 조금만 기대하면 실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잘 산다는 말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는 행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줄이는 데 있다. 쇼펜하우어에게 평온이란 무언가를 더 얻은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한 삶을 권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삶, 비교하지 않는 삶,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된다. 밤이 되면 생각은 더 많아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치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을 흔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나간 고통을 다시 반복해서 겪는 것은 기억의 잔인한 장난일 뿐이다. 이미 끝난 일이라면 그것이 다시 당신을 괴롭힐 권리는 없습니다. 그는 완벽해지려는 마음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고독이고 고독은 선택한 평온입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고요함은 당신을 벌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견뎌낸 당신을 쉬게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덜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충분히 애썼습니다. 더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오늘의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아프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